예, 이번 시간은 우리 받으러움하고 지급어음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음의 기본적인 흐름, 즉 어음을 추심하고 그다음에 어음의 양도 및 활인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음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받으러움하고 지급어음 이렇게 있죠. 받으러움은 상거래, 채권, 채무입니다. 그리고 어음은 제가 설명했죠. 결국 상품 등을 구매했을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정 증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정한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채무자가 상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권자가 있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을. 그래서 약속금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오늘이죠. 4월 1일 날 하면서 지급기를 7월 1일, 즉 만기가 3개월 후인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이럴 경우에 7월 1일 전까지 어음금액, 즉 100만 원을 입금시켜야겠죠. 만약 입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 7월 1일에 어음을 제시했으면 이때 부도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취심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만개됐다 이겁니다. 돈 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은행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다 안 줍니다. 수수료를 떼갖고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의 우리 수취인 채권자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수수료 비용이죠. 이것도 영업거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마다 이 수수료에 따라서 영업수익인지 영업의 수익인지 이게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음의 기본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흐름이. 그 다음에 어음의 양도에서 배서 양도, 즉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타인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 뒷면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을 배서, 즉 배는 등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어 갖고 적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음의 발행인이 있고 어음의 수취인이 있죠. 똑같이 4월 1일 날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지급기일. 이럴 경우에 중간에 다른 거래처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B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그러면서 어음을 은행에 7월 1일 날 제시하면 뭡니까? 바로 입금이 되겠죠. 만약 지급이 안 됐어요. 이때 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C, 어음 수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A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B, 어음 수취인한테 어음 받을 때 미리 계약을 작성하겠죠. 약정. 즉 부동무 씨 책임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계약하면서 이 어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양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결국 C 어음의 수취인은 위험 부담을 얘한테 다 전가시켜야겠죠. 왜? A하고 거래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배서 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 그 다음에 어음의 활인이 있어요.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추심은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4월 1일 어음 수령했는데 지급기일 날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추심 시 우리 수수료가 발생하면 누굽니까? 은행에서는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영업거래니까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근데 만약 이 어음의 수취인이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중간에 매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할 경우 활인, 주로 금융회사한테 팔겠죠. 그러면 중도 매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팔았기 때문에 영업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의 거래. 결국 여기서 수수료는 금융회사들이 먹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매출 채권 처분했다. 매출 채권 어음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어음의 매각에 대한 추심 보세요. 할인료 있고 중도 매각. 우리 만기가 있어요. 결국 추심 수수료 할인료라고 표현합니다. 영업의 거래, 영업거래.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 판관비로 나눈다는 거. 따라서 요 차액,
상품, 어음하고 들어온 돈의 차액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은행에서 수수료 뛴 거, 이것은 수수료 비용 판관비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음의 매각 및 추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3월 10일 제1왕국의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받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레고 상사 입장에서 상품 매출이죠. 영업수익이니까 차변에 받으러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제1왕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상품을 구입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급어음. 결국 이러한 외상거래에서는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도 매각, 중도 매각이 아니라 배서 양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하이몰에게 상품 20만 원을 구입하면서 상품 판매로 받은 어음을 내가 갖고 있대요. 근데 발행인이 누구? 주식회사 묘양으로 돼 있어요. 묘양. 묘양일 경우,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먼저 내고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품을 구입했죠? 상품 20만 원 자산 증가.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니라 받았던 어음을 주는 거죠. 누구 거? 주식회사 묘양 거. 그러니까 받으러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몰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주식회사 묘양. 그리고 상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얘기했죠. 묘양이 부도나면 하이몰이는 내고 상사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분기도 해보고, 세 번째 이번에는 추심입니다. 추심은 어떻게 만기가 되어서 은행 가서 제시해 갖고 돈을 받는 거죠. 지금 99만 9천 원, 1,000원 뭡니까?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받으러 얼마? 1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당좌 예금에 얼마? 99만 9천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1,000원은 뭡니까? 은행의 영업수익. 따라서 수수료 비용 판관비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3월 15일 날 주식회사 금감으로부터 받은 어음 국민은행에 할인요 얼마? 만 원을 제한 9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다. 할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각거래로 처리하죠. 이렇게 됐어요. 매각거래로. 결국 받으러옴을 일단 우리 10만 원을 날리셔야겠죠. 받으러. 그러면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입금됐어요? 9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업 외 거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우리 어음에서는 추심 거래하고 중도 매각, 그 다음에 배서 양도, 요 세 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